클릭 감사합니다. 유익 채널 방문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바라고요. 이번 시간은 40대, 50대부터 알아야 할 60대, 70대가 늙어서 99%가 후회하는 7가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인생 즐겁고 설레는 인생 2막을 살기에도 짧은 것이 인생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60대, 70대, 80대 늙어서 공원 벤치에 앉아가지고 희망을 잃어버린 듯 초점 없는 인생, 그런 노인이 되어가지고 하루하루 희망을 잃고 연명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노후가 얼마나 초라하고 슬플까요? 자, 근데 반대로 우리가 배우자와 친구의 웃음소리를 듣고 그들과 친구가 되고 가슴을 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또한 무엇을 되게 바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호기심과 도전, 그리고 배움, 긍정과 사랑과 감사로 즐기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기반이 되는 건 바로 건강이라는 것이고, 건강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생존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경제 문제는 최소한 해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해결될 텐데, 자, 늙어서 대부분이 후회하는 7가지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노후에는 바로 현금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사용할 현금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현금화 자산 비율을 높여야 되고 매월 나오는 소득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잠든 사이에 돈이 일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실현되는 연금성 소득을 다양하게 여기저기에 작은 샘터를 만들어서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1등 주식의 배당이라든지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각종 연금, 주택연금이라든지 농지연금, CNC AI 보시라든지 다양한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길을 찾아보고요. 어쨌든 노후에 큰 돈보다는 작은 소소한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때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고 정기적으로 병원도 가고 친구들과 만나고 먼저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작은 현금, 이게 바로 노년을 사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노년에는 현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함께할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 중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배우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가장 멋지고 좋은 친구로 지낼 지혜를 짜고 행동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연애 시절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먼저 베풀고 용기를 주고 작은 나눔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만날 그것은 바로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베풀듯이 남편에게 베풀듯이 친구에게도 작은 것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격려든 미소든 정보든 추억이든 어쨌든 작은 것을 베풀고 나눌 때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좋은 친구들이 둘러싸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베풀어서 노년을 함께할 좋은 친구를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녀들과 신뢰감과 자녀들과의 진정한 대화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부모라면 그분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다정한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죠. 세대 차이 나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 어쨌든 친구는 꼭 그 친구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구는 저는 부부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녀들과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부 간의 친구, 또 자녀 간의 친구, 또 진짜 친구 간의 또 친구가 이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도 대화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켜야 되고 스스로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늘 배우고 익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야 되고 좀 더 입을 닫고 길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들으면서 그들과 맞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남은 반백년 살아갈 체력,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 핵심은 바로 활동하는 것이고 움직인 것이고 힘차게 걷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틈나는 대로 산에 오르고 자전거를 타고 정기 검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건강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그 스트레스라는 것은 마음을 비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인데 스트레스라는 것은 결국은 욕심에서 비롯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빈손으로 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한다면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5번째는요. 자, 호기심, 배움을 멈추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가 언제나 청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독서하고 글쓰기가 이런 것이 취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움과 호기심이야말로 이게 우리가 늘 발전하고 이게 향상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기심과 함께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든지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습관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글쓰기 시작하다가도 뭐 거창한 거 쓴 것이 아니라 처음에 출발은 한 단어 한 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자신을 정리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본 것도 좋은 것이 될 것이고 어떻든 행복의 여행자, 배움의 순례자가 되어서 배움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할 행동이라면 자, 도서관이 또 복지관이 늘 우리의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자주 찾고 또 책방도 자주 들리고 또 도서관이라든지 복지관 옆으로 이사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늘 호기심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가 언제나 청춘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6번째는요.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와 일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자, 취미든 일이든 자기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취미를 갖추면 되겠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취미나 전문성은 그리고 빠를수록 좋다라는 것입니다.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지금 하자라는 것이고요. 자, 취미라는 것은 제가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면 그것이 취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음악이든 악기든 나무를 기르든 뭐 운동을 하든 글을 쓰든 뭐든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깊이 빠질 수 있고 또 몰입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취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이 취미고 취미가 일이 된다면 그야말로 가장 좋은 이상적인 형태가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도랑치고 가지잡고 꼭 먹고 알 먹는 것이 바로 일이 취미가 되고 취미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인생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거저거 못하고 특히 이제 일에 농촌의 취미가 만약에 있다면 농촌으로 기농, 기촌, 기산하는 것도 매우 저는 좋은 취미이자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노후의 삶의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너무 멀지 않고 또 도시에도 기반을 잇고 농촌으로 가면 더 좋겠지만요. 자, 어쨌든 우리가 움직이는 순간까지 일하는 노년이야말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7번째는요. 인생은 경험이고 여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주 많이 다양한 곳으로 무조건 떠날 일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추억의 경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행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행과 경험에 아낌없이 돈과 시간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이야말로 경험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잘 사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 앞에서 주춤거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이 그야말로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30년, 40년, 50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움직이는 순간까지 도전하고 늘 호기심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지나간 세월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를 후회한들 그 세월을 되돌릴 수 없고 또한 인생은 정답이 또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지나간 일에 너무 후회하지 마시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행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나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듯이 자, 과거를 후회하지 마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현재를 우리가 즐겁게 살아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나간 일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말고 현실에서 행복과 같이 기쁨을 찾고 각자 기준으로 설레임과 호기심을 가지고 오늘 현재에 충실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가치롭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짧게 요약한다면요. 늘 흐르는 현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노후에는. 그래서 작아도 좋으니까 늘 현금이 매달 뭐 5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을 여러 군데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져도 저것이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연금 같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연금을 지금 23년째 타고 있지만 작아도 그 연금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첫 번째고, 다음은 좋은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친구라는 것은 멀리서 찾지 말고 부부간에 찾자는 것이고, 자녀에 찾자는 것이고, 또 좋은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를 찾으면 되겠죠. 그리고 또한 건강이 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건강할 때 우리가 지키고, 특히 스트레스가 받지 않도록 마음을 비우고 낮추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할 수 있는 것은 호기심과 배움을 멈추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기심과 배움을 가져야 될 것이고, 평생 할 수 있는 일과 취미를 갖춘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울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여행이라는 것이죠. 경험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자주 다양하게 여기 떠나고 만나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각자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살려서 삶의 바탕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서 만족하고 감사를 찾자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바로 행복의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살아있는 순간이 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생, 행복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만족을 알고 감사를 찾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살아있는 현재, 여기가 천국이자 행복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하는 이들이 진정한 친구가 될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삶이자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가서 만나고 초대하고 늘 함께 현재 있는 사람하고 잘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라는 것은 최후는 바로 혼자라는 사실입니다. 혼자 애로이 서야 될 줄 아는, 혼자 애로이 설 수 있는 사람이 또한 친구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꼭 호기심을 잃지 말고 배움과 활동, 그를 통해서 빛나는 인생, 빛나는 청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참신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